환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매는 매도담보라고 그랬죠. 자, 매매계약이 무효죠. 환매는 뭐죠? 환매는 종된 계약이죠. 종된 계약이고, 매매는요 주된 계약이죠. 주된 계약이다 이렇게. 그래서 환매하고 매매계약이 있어요. 매매계약이 무효는 환매특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틀렸죠. 미친다. 그래서 주된 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 종된 계약도 무효가 된다. 매매계약이 취소가 되죠. 그건 똑같은 말이죠.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됐다는 것은 주된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면 그럼 환매특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맞죠? 환매권은 일신전속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친권 같은 것은 일신전속적이라고 그래요. 친권은 누구만 행사하죠? 친권자만 행사하는 거죠. 옆집 사람 못 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환매권은 뭐냐면 이건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뭐죠? 아까 했었는데 형성권은 먼저 가등기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가등기 안 돼. 왜요? 환매권은 언제나 무슨 등기 하니까? 부기 등기 하니까. 양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상속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같은 거 행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환매대금은 여기 매매대금하고 매매비용을 합한 것이에요. 여기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 아무런 약정이 없을 때, 언제나가 아니고 환매대금은 매매대금하고 매매비용을 합한 것이에요.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때만 그렇다 이 말이죠. 여기 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환매대금에는 매매비용이 포함된다. 매매대금하고 매매비용.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이자죠. 여러분, 과실하고 이자는 언제나 상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만 상계를 해. 그러니까 두 가지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환매대금은 매매대금하고 매매비용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환매 시 과실과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부동산 환매를 몇 년이죠? 5년을 넘지 못하죠. 5년. 여기서 뭐냐, 환매계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것은 5년이다. 5년은 뭐가 5년이죠?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가 5년이죠. 부동산에 대한 환매 기간은 7년으로 하면 몇 년으로 단축된다? 5년으로 단축되죠.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동산에 관한 환매 기간을 약정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이다? 5년이죠.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연장하지 못한다. 자, 환매 등기는 언제예요? 매매 등기와 가장 중요한 키워드, 시험에 가장 잘 나오죠. 동시에 해야 돼. 동시에 하지 않으면 환매 등기는 효력이 없어요. 그것은 재매매 예약으로서 효력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대항한다. 제3자에게. 환매 계약은 매매 계약과 어떻게 해야 된다? 동시에 해야 된다. 중요하죠. 그다음 매매 계약 후 그러면 안 돼. 후에 등기되는 환매죠. 그것은 환매로서 효력이 없어요. 재매매 예약으로서 효력이 있을 뿐이다.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틀렸어요. 등기가 있어야 돼.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대항력이라고 그래. 대항력인데 등기가 없으면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환매 대금을 제공해야죠. 환매 대금은 언제요? 환매 기간 안에요. 환매 기간 5년 3년 환매 기간 내 환매 대금을 제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환매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94번은요.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 환매 의사를 표시하면 그는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해서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여러분, 가압류 집행하는 자가 누구죠? 제3자죠. 제3자에 대해서 권리 취득을 주장한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요? 환매 의사만 표시했지 지금 뭐를 하지 않았어요? 등기를 하지 않았죠.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래서 가압류 집행한 자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 있다. 틀렸죠? 그 다음에 환매 기간을 정했죠.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매 기간 내 행사.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요 최근에 나온 건데요. 봐봐요. 우리가 이제 그 환매권은 형성권이잖아요. 봐. 지금 보면 90년 1월 1일 90년 1월 1일 날이요. 갑이 있고 을인데 을이 갑을요 사기를 쳤어. 사기를 쳐서 계약을 했어. 그러면 90년 1월 1일이면 몇 년 안에 취소하면 되죠? 10년 안에 2000년 1월 1일까지 취소하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취소를 했느냐? 취소하는 것은 언제 했냐면 99년 5월 1일 날 취소권 행사를 해. 취소권. 그럼 10년 안에 취소권 행사했죠? 했죠? 취소권 행사할 때부터 다시 10년 2009년 5월 1일까지 뭐를 행사한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요 사기로 인한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취소권은 10년 안에 행사하면 되는데 취소권을 행사하고 난 다음에 10년 안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매권은 언제 행사한다? 환매권은 5년 안에 3년 안에 환매권 행사해. 부동산은 5년이니까 5년 안에 환매권 행사하고 그때부터 10년 안에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안에 환매권도 행사하고 5년 안에 등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5년 안에 환매권 행사하고 그 다음에 5년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 10년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환매권 행사는 몇 년 안에 한다? 부동산은 몇 년 안에?
5년 내 행사하죠. 행사를 발생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언제 한다? 행사 시부터 몇 년 내? 10년 내 행사합니다. 10년 내. 그럼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OX, X 5년 안에가 아니에요. 환매권을 행사하고 난 다음에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알겠죠? 취소권 행사하고 난부터 10년 안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환매권 행사하고 난 다음부터 10년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제척기간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판례가 얘기한 것이다 말이죠. 갑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을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하고 약정하고 을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 보면 토지니까 뭐예요? 동산이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갑은 환매 기간 내 수령한 3억원하고 3억원 매매대금하고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알겠죠? 환매 기간 내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다. 갑과 을이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이다? 5년이죠. 왜요? 토지니까 부동산이니까. 환매 등기를 언제 해야 돼요? 언제 한다고? 부기등기 형식으로. 언제요? 매매계약과 동시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언제나 부기등기죠? 가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만일 갑의 환매 등기 후 병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을은 환매 등기를 이유로 병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러면요, 환매권이나 뭐하고 똑같냐? 가등기하고 똑같아.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가등기가 똑같다고 그랬죠. 내가 방금 얘기했죠. 1번 갑이죠. 2번에요 가등기가 있어. 가등기. 그런데 여기서요 이 갑이 가서 3번 병한테 팔아. 3번 병한테. 그러면 갑은 어떡하죠? 갑은 가등기가 있다 해서 병한테 등기를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병은요 가등기가 있다 해서 갑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했죠. 자, 환매를 봐봐. 환매도 똑같아. 환매는 어떻게 하냐면 환매는요 여기 1번 갑이죠. 1번 갑이요 2번 이것을 을한테 팔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환매 등기 어떻게 해요? 동시에 부기등기가 2, 1 이렇게 해서 갑 환매 특약의 등기를 환매 특약. 이런 상태에서요 갑이요 이것을 을이 그래서 3번요 병한테 팔아. 그러면 이 을은요 환매 등기가 있다 해서 병한테 등기를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등기 환매가 똑같아. 그럼 봐봐. 만약에 나중에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죠. 그러면 가등기 다음에 있는 병등기는 직권으로 뭐가 돼요? 말소가 되죠. 만약에 환매권 등기하죠. 환매 이후에 있던 등기들은 뭐가 돼요? 다 말소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 그냥 가등기하고 환매하고 같이 이해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 보냐? 4번을 보면 만일 갑의 환매 등기 후 병이 을로부터 샀다 이 말이에요. 매수했다. 을은 환매 등기를 이유로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 없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 갑의 환매 등기 후 정의 X토지에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해서 저당권이죠. 환매 등기 후죠. 환매 등기가 1번이죠. 저당권이 몇 번? 저당권이 2번이죠. 그리고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가등기 있고 난 다음에 있는 등기는 본등기하면 다 없어진다고 그랬죠. 환매 등기 후 저당권이죠. 환매권 행사하면 정의 저당권 넘어가 된다? 말소가 되는 거예요. 환매권 행사하죠. 환매권 행사를 하게 되면 정의 저당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등기하고 뭐하고 같이 이해를 하라? 환매하고 같이 이해를 하라 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교환이죠. 교환은 뭐죠? 교환은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고 그 다음에 낙성계약이고 분료식 계약이고. 교환은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고 금전은 돼야 안 돼요? 원래 금전이 안 돼요. 이때 금전은 100% 금전을 주면 매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만큼 보충금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충금은 우리가 유상계약에 보면 계약금이 있죠. 계약금이 있고 그 다음에 매매대금이 있죠. 매매대금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해제권이 있고 담보책임이 있죠. 담보책임. 이 매매대금, 보충금은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죠. 채무불이행이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쌍무계약은 동시행 항변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위험 부담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교환계약에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걸 가지고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보면 교환은 당사 쌍방이 금전은 절대 안 돼. 금전 이외의 재산권은 뭐죠? 주식하고 소유권을 바꿀 수 있다. 주식은 뭐죠? 주식은 유가증권이죠. 소유권, 물권이죠. 약정할 수 있다. 교환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죠. 그래서 성립하니까 이것은 뭐다? 낙성계약이다. 합치로 낙성계약이고 분료식이죠. 교환은 유상쌍무, 낙성 무슨 계약이다?
불요식 계약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재산권이 아닌 노동력 제공, 노동력 제공 이것은 뭐죠? 그것은 노동력 제공이 있고 일을 완성하죠. 이런 일을 완성한 도급 계약이에요. 이것은 고용 계약이에요. 그럼 말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노동력 제공은 안 돼. 일의 완성은 안 돼. 그건 도급이에요.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당사자가 바로 목적물을 서로 교환하죠. 현물 교환이죠. 이것은 그냥 교환일 뿐이에요. 이것은 뭐다? 매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우리가 동사하고 동사로 맞바꾸는 거 있죠. 그다음에 환금은 교환이다 틀렸어요. 그럼 교환은 뭐죠? 재산권을 상호 이전해야 되죠. 근데 환금 뭐죠? 가치, 돈의 가치만 바꾸는 거죠. 알죠? 그래서 교환이다 틀렸어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소유권하고 주식이죠.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이고 권리죠. 소유권은 뭐죠? 물권이죠. 이것도 권리죠.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죠. 이것은 교환계약이 아니다 틀렸죠. 교환계약이 이것을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환계약의 각 당사자는 목적무례하자. 우리 아까 말했죠. 교환계약은 유상, 쌍무, 낙성, 물려식이죠. 유상계약이니까 계약의 해적권하고 담보책임이 있죠. 담보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틀렸어요. 부담한다.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 이행이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능하죠.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능이다. 그러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죠. 그럼 위험부담주의가 적용이 된다.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 이행이 상대방의 수령지체 중이다. 그러면 채권자 위험부담이죠.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법리가 적용된다.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교환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뭘로 바꾸라고 그랬죠? 매매로 빨리 바꾸라고. 매매.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행위 수령지체다. 매매에서 수령지체. 그럼 뭐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자.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환이란 말이 딱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빨리 그것을 뭐로 바꿔라? 매매로 바꿔서 읽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당사자 일방의 건물이 쌍방의 똑같죠? 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됐다. 쌍방은 책임 없다. 이걸 뭐란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그래서 당사자는 상당한 데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가 없죠. 위험 부담주의. 자, 그러면 우리가 교환은 기망행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할지라도 기망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가보다 높게 고지했다. 불법적인 간섭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냐하면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해. 위법행위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여기서 불법적인 간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는다. 기망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시가를 묵비했다. 시가를 고지하지 않았다. 불법적인 간섭한 것이다. OX, X. 불법적인 간섭을 뭐라 한다? 기망이다. 사기라고 하죠. 사기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지급이죠. 여러분 금전의 보충지급을 말한다. 보충금이죠.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고요. 교환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상계약이죠. 교환은 유상이니까 유상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된다. 매매, 교환, 임대차, 유상, 쌍무계약이죠. 유상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임대차죠. 자, 그러면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료의 지급이 지상권인 경우에는 성립 요건이다. 틀렸죠. 우리는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 원칙이죠. 무상 원칙이니까 지료의 지급이 성립 요건이다. 그러면 안 돼. 차임의 지급이 성립 요건이 아니다. 틀렸어. 우리가 임대차는 유상계약이죠. 유상이니까 반드시 차임을 지급해야 돼. 차임의 지급이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 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으로 줘도 되는 것이고요. 보증금의 수수는 성립 요건이다. 틀렸죠. 임대차에서는 차임의 지급이 성립 요건이고 보증금의 수수는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유익비 상환청구권 이렇게 됐죠. 이것은 임차인하고 먼저 건물 전세권, 사임 증감 청구권은 그래야 돼. 청구권은 그래야 되네요. 청구권은 글자 하나 빠졌네요. 차임의 증감 청구권은 건물 전세권자와 건물 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유익비는 모두 다 인정되죠. 부속매수 모두 다 인정되죠. 전세금 또는 차임 증감 청구 모두 다 인정돼요. 인정되지 않은 거 뭐죠? 필요비 청구, 필요비. 필요비는요. 전세권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임차권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유익비라고 했으니까 둘 다 인정이 돼. 유익비는 전세권자하고 임차인하고 둘 다 인정이 돼. 차임 증감 청구권, 전세금 증감 청구권 다 인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 처분 권한을 갖고 있어. 틀렸죠. 올해 임대차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은 채권행위죠. 그럼 채권행위는 뭐다? 채권행위는 다른 말로 의무부담행위죠. 의무부담행위죠. 그럼 의무부담행위는 누가 하죠?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 누구든지. 그러니까 처분 권한을 갖고 있어야 틀렸어요. 없어도 돼.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죠. 그럼 등기하면 언제부터요? 그 다음날부터요? 그때부터요? 등기는 그때부터 물권이 된다. 틀렸어요? 대항력을 치더라. 대항력. 물권과 같은 대항력을 치더가지고 물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부터. 알겠죠?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에 등기는 그때부터.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죠?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없죠? 그러니까 불법 점유자가 돼서 임차권으로 방해되지 안 돼요. 등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 등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만약에 불법 점유자가 돼서 임대인의 권리를 뭐 한다? 대위 행사. 대위 행사를 해야 돼. 뭐가 없으니까? 등기가 없으니까.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해야지 직접 방해 제거, 임차권으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그럼 봐봐요. 봐봐. 여기 중요해. 자, 그럼 갑이죠. 갑의 토지의 의리 임차인이죠. 그럼 토지는요, 전입신고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대항력이 없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반드시 해야 돼. 근데 갑이 등기 안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요, 여기 의리 건물에 신축을 하죠. 신축을 하고 이 건물에다 등기를 하죠. 그럼 이것은 건물에 등기면서 임차권의 등기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짓고 건물에다 등기하게 되면 그 등기는 건물에 관한 등기면서 동시에 토지 임대차 등기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1번은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뭐 하지 않았다? 등기하지 않았다. 임대차를 등기 안 했죠, 지금? 안 했어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 그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를 하죠. 건물에다 등기를 하죠. 그러면 그 토지 임대차도 등기한 것으로 봐. 그러니까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한 효력, 대항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대항력이 생긴다. 알겠죠? 622조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요, 원래 임대차는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토지 임대차의 경우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신축하고 지상 건물에 뭘 하게 되면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지상 건물의 보존 등기를 뭐로 본다? 임대차 등기로 봐가지고 대항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해서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자,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그럼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 그 말은 뭐예요? 토지 임대차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이죠. 제3자가 토지에 대해서 물권 취득에 등기를 해버리죠. 물권 취득에 등기, 제3자. 그럼 임차는 지금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3자에게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나중에 등기하더라도 임대차의 효력이 없다. 알겠죠? 그 말은 대항력이 없다, 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존속 중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의무죠? 여기 봐봐, 임대인은요, 임대인이라는 것은 무슨 비를 하죠? 필요비를 부담하죠. 필요비를 부담한다, 이 말이죠. 계약 존속 중 그 보존, 임차 목적물에 우리가 보존한 말이 뭐죠? 보존은 현재 상태, 현상을 유지하고, 알겠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비용이라고 한다? 필요비라고 하는 거죠. 그 필요비를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하죠.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필요비를 지출하면 필요비, 임차 목적물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세권자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그러면 그 현재 상태를 유지할 의무로 누가 부담하죠?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인은요,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 그건 아니지. 이건 특별한 용도를 위한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알죠?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이죠.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파손인데 이건 뭐죠? 수선을 임차인이 수선 의무로 부담하는 특약.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수선이라는 것은 소규모 수선, 소규모 수선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수선 의무로 누가 부담하기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규모 수선의 경우 수선을 임차인이 수선물을 부담한다는 특약은 효력이 있다. 대규모는 절대로 안 돼.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 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특약도 가능한데 이때의 수선은 어떤 수선이다? 소규모다. 대규모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적물의 파손 내가 여기 봐,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하다? 그건 반드시 누가 한다?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이것을 뭐다? 통상의 수선이라고 그래. 통상의 수선 의무는 누가 하는 것이다? 그건 임차인이 하는 것이고. 알겠죠?
그런데요, 소규모 수선은 누가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하는데 합의로 누가 한다? 임차인, 합의로 임차인이 하는 것이다. 알겠죠? 목적은 파송대가 손쉽게 주신 사수하여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누구는요? 임대인은 수선물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이 부담한다. 여기요,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 방지의 보호 의무, 그것은 통상의 민법의 임대차는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 있다? 숙박계약. 여기 있네. 숙박계약의 경우는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가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상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도난 방지라든가 안전 배려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보존행위죠. 임대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죠. 예를 들어서 물이 새면은 방수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잘못으로 소실됐죠.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해서 보관 의무에 기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죠. 왜요? 우리가 임차인은 목적물을 잘 보호하고 있다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인도할 수가 없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임차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죠. 권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임대인한테 알려야 돼.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으면 알 필요가 없어. 빨리 통지해야 돼. 지체 없이 통지해야 돼. 그 다음에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죠. 이런 우리가 필요비는 어떻게 하죠? 필요비는 우리 여러분 조심해야 돼. 우리 민법에서 물권법에서 필요비는 어떻게 하죠? 지출했다고 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반환을 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한다고 그랬죠. 채권법에서 임대차에서 필요비는 지출 즉시 종료되기 전에, 다른 말로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없다 틀렸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권법에서 점유자의 비용상한 청구권, 필요비 상한 청구권은 지출했다고 해서 당장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물을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청구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의 상한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언제요? 지출 즉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해서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한 청구는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다? 6개월이에요. 6개월. 알겠죠? 그러니까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가 종료해서 반환하고 나서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그런데 임대차는 유익비는 반드시 임대차가 종료해야 돼. 그리고 반환하고 6개월이에요. 유익비는 반드시 종료해야 돼. 그런데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할 수도 있고 종료 후 반환하고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도 있고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35번은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승인하에 목적물을 개축하더라도 반환 전에 임차인이 원상회복, 봐봐. 임차인이 원상회복한다? 원상회복한다 그러면 다 떼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비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것은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없다. 그럼 다 반환한다? 개축했다만 계량했다 이 말이에요. 계량을 해도 원상회복 필요한다 그러면 현존한다 안 한다? 현존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죠? 그러니까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한다. 유익비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면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중축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비용 상한 청구를 포기한대.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포기하면 유치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효죠.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어 중축한 부분이죠. 판례가 중축한 부분은 독립성이 없다고 그랬어. 독립성이 없다. 알겠죠? 그런데 이것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독립성이 없다는 것은 비용의 문제인데 그것을 임대인 소유로 한다. 그럼 비용을 청구한다 안 한다? 비용을 포기한다. 비용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유익비 상한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 너 가져, 그 말은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비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필요비와 유익비 상한 청구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봐봐, 우리가 임의 규정은 뭐죠? 임의 규정은 임차인한테 불리해도 유효죠. 강행 규정은요,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무효죠. 임의 규정은 무조건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니까 불리해도 유효가 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왜? 비용 상한 청구권, 그것은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그래서 임의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이다.
유익비 상환청구는 임대차가 뭐 할 때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종료. 이것은 뭐하고 똑같아? 부속물 매수. 부속물 매수 청구도 마찬가지요. 임대차가 종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임차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무엇이? 종료시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아놨다. 몇 개월 이내 청구한다? 6개월 내 청구한다. 임차인도 필요보다 똑같죠?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 후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청구한다. 43번은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봐봐. 임차 일부가요. 임차인 잘못 없이 멸실됐어. 그러면 3층 건물을 300만 원 월세를 임차를 했는데 3층이 불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층, 2층밖에 못 쓰죠? 그럼 월세를 내가 계속 300만 원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차임의 감액을 청구해야 돼요. 당연히 감액된다 그러면 안 돼. 감액을 청구해야 감액이 돼. 당연히 감액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당연히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4번요. 지상권의 경우 지료 증감 청구가 인정되는데 임대차도 차임 증감 청구. 둘 다 뭐죠? 청구 앞에 증감이 있죠? 형성권이다 이 말이고.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죠? 청구 앞에 증액이 있죠? 증감이 있죠? 형성권이죠? 그럼 형성권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죠? 증액 청구가 2월 1일 증액을 했죠? 법원이 차임 증액을 결정했죠? 3월 1일 결정을 했죠? 그러면 언제부터 지연 손익이 발생한다? 결정 다음 날이다. 차임 증액을 결정한 날 아니고 언제부터? 2월 1일 이후부터. 왜요? 차임 증감 청구는 형성권이니까 차임을 증액해달라 그러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증액이 되는데 임차인이 그걸 다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결정은 3월 1일부터 났지만 증액은 언제부터 증액이 된다? 2월 1일부터 증액된다 이 말이죠. 46번 임대인이 재판상 청구한 차임 증액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상당하다? 그럼 증액은 언제다? 판결 확정 시다, 증액 청구 시다. 우리가 증감 청구를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언제부터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청구 시부터. 증액 청구 시부터 증액이 되는 거예요. 재판 확정 시가 아니고 사실심 변론 종결 시가 아니고 증액을 청구한 때부터 증액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우리는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동의 없는 임차권이야. 동의 없는 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자, 동의 없는 것을 먼저 한번 보시면, 자, 동의 없는 거 볼까요? 동의 없는 거 보면은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임대차죠? 임대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요? 뭐야, 이거? 아닌데? 이거요? 바꿔줘? 나 원참. 자요? 없어져. 너도 없어져.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원성복구? 이거 맞아요? 하나 더 가죠? 자요? 여기 동의 없는 전대차요?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보면, 이걸로 가야 되겠네요. 자, 보시면, 갑이 임대인이죠?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죠? 그리고 병이요, 전대차죠? 동의가 없다고 한다는 것은 병이 이 집에 들어서 살면은 갑이, 야, 너 누구냐? 이러죠. 나 전차인인데? 나 너 모르니까 너 나가. 그러면 짐 싸가지고 나가야 돼. 그걸 뭐라 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을하고 병하고 전대차 자체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전대차는 유효인데 동의가 없으니까 대항하지 못해. 그러면 갑의 입장 봤을 때 이 사람은 적법점이에요, 불법점이에요? 불법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하고 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불법점이니까. 병은 갑에게 도리어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갑이 병한테 목적물에 반환을 청구하면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하나 또 보냐면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동의 없는 전대차는 갑하고 을이 아주 중요해요. 갑이 을한테 해지권을 행사했느냐. 해지를 했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돼. 안 했을 때 문제가 되죠. 해지를 안 했으면 뭐 한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하죠. 차임을 청구하니까 갑은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손해가 없죠. 손해가 없으니까 갑은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그럼 아직 해지가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을은 빨리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는 거죠. 해지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때 해지한 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이 병은 어떻게 돼요? 병은 나가야 되죠. 그럼 갑이 병한테 나가러 가면요, 병은 열받으니까 을한테 뭐죠?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죠.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한다. 배신적 행위가 아닌 경우는 동의가, 을하고 병이 부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의 동의가 없어도 을이 자기 와이프한테 전대차 계약을 써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동의 없는 거, 임차권은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로 할지라도 뭐죠? 양도나 전대할 수 없다. 뭐 없이요? 임대인의 뭐 없이요?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반드시 등기가 없는 거 필요 없어. 동의를 받아야 돼.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49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차죠. 전대차 동의 없이. 그러면 전대차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인데 뭐하지 못할 뿐이다?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임대인은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 계약은 전대차는 효력이 있어 없어? 있다. 있으나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없다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한다. 임대인은 직접 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죠. 직접. 알죠? 동의 없는 전대차는 그것은 어떻게 하죠? 갑하고 병하고는 불법 점유가 형성되고 아무런 관계가 없죠.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임차인을 몰아서 대위에서 청구할 수는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죠. 전대차는 유효이다.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하지 않죠.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차임을 청구한다. 그러면 임대인은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불법 점유자인 전차인에게 불법 점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갑 소유 X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그럼 여기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다 이 말이죠. 전대차. 을하고 병하고 전대차는 유효이다. 맞죠? 갑은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 불법 점유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요? 종료되지 않으면 그 말은 존속하는 거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알겠죠? 해지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차임을 청구하니까 손해가 없죠? 손해가 없으니까 이 병인한테 손해배상이라든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에 보존 등기했다. 을이 X 건물에 신축한 건물에 보존 등기를 마친 후 정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게 이제 좀 다르죠. 말을 봐봐. 우리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누가 행사하냐? 현재 지상물의 소유자가 청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까 말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지금 여기 4번은요. 봐봐. 이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뭐야? 다 지워야 돼요? 자, 이것은 이제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지상 매수죠? 이것은 지금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만약이라고 했죠. 만약이라는 것은 이걸 보지 마라 이 말이죠. 이것만 봐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만약에 을이 X토지, 지금 갑의 수죠, 갑토지죠? 여기 봐봐, 갑토지죠? 갑토지예요. 지금 을이 임차인이죠. 그런데 원래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 등기를 했다 이 말이지. 을이 건물을 신축하고 이거 등기를 했어. 그럼 이 사람은 임대차에 대해서 뭐가 있다? 등기하니까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인 을이 갑한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죠? 정이 X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토지가 정한테 갔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먼저 대항력이 있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정한테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있다 이 말이죠. 있다. 뭐가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만약에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정한테 청구 못해요. 알겠죠? 그래, 만약이죠.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봐봐. 우리 아까 지상물 매수를 누가 청구한다고 그랬죠? 지상물 매수 청구를 누가요? 임대차 종료 당시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누구한테요?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야.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알겠죠? 임대인에게 청구해. 그런데 그럼 지금 여기를 한번 봐봐. 그러면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무에게 이전했다.
그 임대 종료 무효에게 이전했다 이 말은 임대차가 종료할 때는 지상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상물 매수를 누가 청구한다? 종료 당시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 그런데 종료 전에 병한테 무한테 매각했죠? 그럼 무가 지상물의 소유자죠.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이 있는 전대차죠? 여러분 동이 있는 전대차는 뭐가 되냐 봐.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전대차는 유효이고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으니까 뭐가 중요하냐? 임대인하고 여기 전차인하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이 전차인은 임대인한테 권리는 없어요. 만약에 집이 비과세도 수선 청구를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요 병한테 차임을 청구하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임대차가 종료되죠. 종료되면 어떻게 한다? 건물 임대차의 경우는 부속물 매수로 청구할 수 있어요. 누가요? 병이요? 또는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토지 임대차의 경우는 토지 임대차는 임대 청구라고 임대를 안 해주면 지상물 매수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의가 없는 경우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동의 있는 경우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속물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해야 돼요. 부속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돼.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하면 안 돼. 그런데요 매수는 부속물은 임대인한테 매수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해야 되는데 매수는 임대인한테 매수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한테 매수해도 돼. 매수는. 그런데 부속은 반드시 누구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의 경우 임대 청구하고 임대해 주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여기 동의를 받았는데 동의하고 난 후에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종료가 돼도 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차임을 이기를 연체해서 갑이 을하고 임대차를 소멸 청구했죠? 그러면 전차권도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채무 불행으로 해지가 되면 소멸해. 그런데 합의로 종료하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면 임대차와 전대차가 동시에 종료하면 어떻게 돼요? 전차인은 임차인한테 반환하고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냥 전차인이 바로 임대인한테 반환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걸 가지고 지금부터 문제를 봐. 1번 갑과 을 간의 합의로 갑과 을이 합의로 종료해줘. 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방금 얘기했죠? 합의로 하면 소멸하지 않아. 동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볼까요? 갑은 자기 소유 X창고를 을에게 월차임 60만 원에 3년간 임대했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서 전부를 병에게 월차임 70만 원에 2년간 전대했죠? 그게 뭐예요? 지금 갑하고 을하고는 월세가 60인데요. 이놈은요 재주가 있어가지고 누구한테요? 병한테요 70만 원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도 갑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죠? 60이죠. 그런데 을이 만약에 월세를 안 주면 병한테 청구하죠? 병한테 청구할 때 70만 원 청구해야 돼요? 60만 원 청구해야 돼요? 60만 원 청구해요. 그래서 60만 원을 부담한다 이렇게. 갑은 을에게 월차임에 60만 원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6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갑에 대한 차임 연체액이 120만 원인데 120만 원의 말의 뜻이 뭐예요? 몇 기 연체했다? 2기. 그럼 뭐 임대차 속에 전대차가 들어있죠.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고 을하고 병하고 전대차죠. 임대차가 없어지면 전대차도 없어지죠. 우리가 합의로 종료가 되면 전차권을 소멸하지 않지만 차임 지급을 연체해서 채무 불행으로 소멸하면 전차권도 같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120만 원 갖다 2기를 연체해서 해지했죠. 그럼 병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어.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다. 전차권을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죠. 병은 갑에게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해 줄 것을 청구할 수가.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무슨 임대차죠? 무슨 임대차 봐야 돼요? 창고죠. 창고는 뭐예요? 창고는 건물이죠. 알겠죠? 건물의 임대차는 임대 청구가 없어요. 토지 임대차의 경우 임대를 청구하고 임대해 주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거예요.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죠? 지금 여기는 창고니까 지금 창고는 뭐예요? 건물이죠. 건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건물이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건물이니까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가서 청구할 수가 없는 거 좀 어려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건물 임대차죠? 건물 전대차죠?
건물 전대차의 경우는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죠. 부속물 매수요. 이 부속물은요, 반드시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을 해야 돼요. 또는요, 임대인한테 매수를 해야 돼요. 또는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수는 임대인한테 매수해도 되고 임차인한테 매수해도 돼요. 그런데요, 부속은 반드시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건물 임대차는.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뭐가 있다? 토지 임대차, 토지 임대차의 경우는요, 임대차가 종료되죠? 종료가 되면 임대 청구를 해요. 임대 청구권을 행사를 해요. 행사를 했는데 임대 안 해주죠? 그때 뭘 한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해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청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우리가 뭐죠? 그 문제 지문은 창고죠. 창고는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건물이죠. 그러니까 임대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아무리 동의가 있어도 임대 청구나 지상물 매수 청구가 있으려면 동의 있는 에서는 토지 임대차가 돼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기간이 종료해도 돈을 걸고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건물 임대차니까. 그럼 이해되셨죠, 지금? 그 다음에요, 차임 지급식이죠. 차임은 어떻게 한다? 임차인은 보증금의 전제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차임의 연체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죠. 그리고 만약에 전속 중에 차임 연체가 있으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누구의 권리이다? 임대인의 권리이죠.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약정이 없어 해지 통고죠. 그러면 기간에 약정이 없을 때 임대차의 당사자가 해지를 통과하면 일정한 기간이죠. 일정한 기간은 부동산하고 동산이 달라요. 부동산하고 부동산은 임대인이 통고를 하면 몇 개월이죠? 6개월. 임차인이 통고를 하면 몇 개월이죠? 1개월. 동산은 며칠이죠? 5일이에요. 6개월, 1개월, 5일 이렇게 효력이 생긴다. 토지죠, 토지 임대차에서 약정이 없죠.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하고 몇 개월이다? 1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권은 임대인에게만 틀렸어요. 해지는 방금 얘기했죠. 해지는 임대인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임차인도 할 수 있어요. 임대인, 임차인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에게만 인정된다. 틀린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차인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법정 갱신이죠.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임대인만 해지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묵시적 갱신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부동산이니까, 토지는 부동산이죠. 임대인이 통과하면 몇 개월?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몇 개월? 1개월. 그래서 임대인만 틀렸어요.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하죠.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해요. 제3자가 제공한 것은. 묵시적으로 갱신하면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지 않지만 제3자가 제공한 것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61번. 당사자가 약정을 한 경우에는 한기의 차임만으로 해지, 그건 안 돼요. 일기 차임으로 해지하게 되면 임차인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편면적 강행 규정.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3기 그러면 맞는데 1기는 안 돼. 차임 연체기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 임대인이 차임 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뭐가 된다? 무효이다. 뭐라고 한다? 그것을 편면적 강행이죠. 만약에 3기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무효이다. 그럼 틀려요. 3기는 우리가 2기면 해지할 수 있죠. 3기는 더 임차인한테 더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니까 유효가 되는 거예요. 1기는 임차인한테 불리하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지상권의 경우는 몇 년 이상이죠? 2년 이상이에요. 임차권은 2기 이상이에요. 알겠죠? 2기. 그래서 2년 2기. 그 다음에 64번.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몇 기다? 2기.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 전속권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이때 해지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이고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의사표시죠. 이 의사표시는 뭐가 인정된다? 대리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신 전속권은 반드시 그 사람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까 말했죠. 친권은 누구한테만 있다? 친권자만 행사할 수 있죠. 옆집 총각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해지권은 대리가 허용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죠. 지상물 매수 청구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죠? 몇 가지 알아야 되죠? 임대차가 일단 종료가 돼야 되고 뭐가 없어야 돼요?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누가 한다? 임대차 기간 종료 당시 건물 소유자인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행사하고 만약에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종료된 상시에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토지 양수인한테만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요.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는 누구의 행사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누구다 지상물의 소유자,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에 한해서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에 임차권 소멸할 당시에 임대인인데 만약에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고 난 다음에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면은 토지 양수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때는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대항력이 있어야 돼. 알겠죠?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봐봐.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인도했죠. 타인에게. 그러면 임차인이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지상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언제다? 지상물 매수권은 임대차 종료 당시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알겠죠?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해지죠. 해지된 경우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어. 어떻게 해지한다? 채무불이행으로 해지가 되죠. 채무불이행. 그러면 지상물 매수하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부속물 매수 청구는 토지에는 안 되고 건물만 돼. 공작물. 지상물 매수는 건물은 안 돼. 뭐만 돼? 토지에 대한 임대차만 돼. 토지에 대한 임대차만 지상물. 건물에 대한 지상물은 뭐다? 부속물 매수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기존 지상 건물의 철거 비용을 포함하여 임차인이 임차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받은 비용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되죠? 봐봐.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되면 청구권 앞에 매수란 말이 있죠? 형성권이라고. 그럼 일반기사 표시죠?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해. 이때 매매 대금은 처음에 신축한 비용 포함하지 않고 철거할 때 들어가는 비용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매수 청구 당시 건물의 시가예요. 청구 당시 건물의 시가, 청구 당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상을 부담한다. 틀린 것이에요. 자, 임차인 소유 지상물이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요 여기 보면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하죠. 여기도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토지가요 어떻게 됐다? 이 토지가요 여기는 갑의 토지고 여기는 제3자 병의 토지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을이 갑한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자기 땅 위에 있는 것만 청구해야지 남의 땅 위에 있는 것을 매수하면 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물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전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아주 중요해. 제3자 토지 위에 걸쳐서 있다. 그러면 그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부에 한해서 일부에 한해서 매수 청구가 되고 전부 건물 전부에 대해서는 행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전부는 안 된다고.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만. 그러면 그 일부, 그러니까 이 갑의 토지 위 지상, 갑의 토지 부분 지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을지언정 전부의 매수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요 무허가 미등기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 알죠? 인정되는 거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두 번째는 뭐다?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고 세 번째는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고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지상물은요 경제적 가치가 있냐 없냐,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냐 없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까 뭐라 했죠? 부속물 매수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어. 경제적 가치가 있냐 없냐 필요 없어.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냐 없냐 필요가 없어. 이게 중요해. 그런데 부속물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돼. 그런데 지상물 매수는 동의가 있든지 없든지 매수하든지 말든지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지상물이 있으면 무조건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 여기 봐죠? 임대인의 동의 그걸 뭐다? 부속물이죠? 부속물 매수다.
한정된다. 틀렸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지상물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왜요? 왜 청구할 수 없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은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 계약이 생겨요.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거를 청구할 수 없어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다. 토지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다. 그럼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따라서 토지 양수인에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꼭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안 나오고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했다 이렇게 나와. 그럼 아까 말했죠.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그 건물의 등기는 임차권 등기로 보니까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 청구 앞에 매수가 있죠. 이것은 형성권이죠. 재판상으로만 틀렸어요. 재판상으로만 그건 출소기간이 아니에요. 재판상 재판 외에 다 청구가 가능해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인에게 계약에 우리 보면 우리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갱신을 청구하죠.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 그때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단 말이죠. 지상물 매수 청구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갱신 청구 없이 계약에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하고 갱신 안 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해야 되는데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어. 뭐다? 임대인이 해지 통고할 때. 임대인이 해지 통고할 때. 아시겠죠? 이렇게. 자요, 79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토지 임대차, 토지니까 뭐다? 지상물이죠. 부속물 아니에요. 기간이 만료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 건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알겠죠? 원칙적으로 없어요.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권이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갱신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말이죠. 그때는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돼. 이때 인정될 때는 뭐다? 원래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갱신을 청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한 경우는 갱신 청구 없이 지상물 매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인의 해지 통보로 기간에 정하면 토지 임차권이 소멸하죠. 임차인은 원래는 뭐 한다? 갱신을 청구하고, 알겠죠? 지상물 매수를 뭐 한다?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한다? 그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청구는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 그래서 이때는 포기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무효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효력이 없어. 그것은 임차인한테 불리하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뭐라 한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자, 유익비 상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필요비 상환 청구권, 차임 감액 청구권 등은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임차인은 유익비 청구하고 필요비 청구하죠.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네요. 알겠죠? 그런데 임대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 못해요. 임대인은. 알겠죠? 그 다음에 임차인 갑이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의 매수 청구가 유효하라면 의뢰 승낙 필요 없어요. 왜요? 청구 앞에 매수가 있으니까 이걸 뭐예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뭐예요?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일방적은 임대인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우리가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세 가지가 된다. 지상물 매수, 주택 임대차 보호법, 법정 지상권 인정된다. 청구하지 못한다. 틀렸죠. 3번 갑소유 건물이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토지 그럼 전부 매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3자 전체에 대해서 매수 청구 안 된다. 구분 소유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다. 자, 채무 불이행으로 했다. 채무 불이행. 그럼 채무 불이행 그러면 두 가지가 안 된다. 하나는 뭐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또 하나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4번 맞죠? 5번 갑의 매수 청구권 행사에 앞서서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원래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임차인은 먼저 뭐라고?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해 주지 않으면 무슨 청구한다? 지상물 매수.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다.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은 갱신 청구 없이 지상물 매수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부속물이죠. 자, 부속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돼. 독립성이 있고, 그 다음에 구성 부분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부합이 아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가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부속물의 청구는요, 반드시 건물 기타 공작물, 건물 기타 공작물이만 되고, 토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되고,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부속은 반드시 누구의 동의다? 임대인의 동의. 임차인의 동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돼. 자, 만약에 임차, 그게 뭐죠? 여기 보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언제 행사할 수 없죠? 계약이 해지되면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되면은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를 청구를 못해. 알겠죠? 88번은요.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되죠? 그러면 해지할 뭐죠? 지상 부속물 매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이 틀렸죠? 우리는 무슨 임차인 때문에 인정된다? 건물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하고 지상물 매수는 동의 있는 전차인에만 인정된다. 동의 없는 전차인에게는 지상물 매수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만 그건 안 되죠.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차인이 행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부속된 건물이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 봐봐. 구성 부분이 됐다. 그건 뭐죠? 부합이다 이 말이죠. 부합이면 독립성이 있다 없다?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으면 이것은 부속물이다 아니다? 이건 부속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다? 비용의 문제죠. 그래서 구성 부분이다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은 인정이 된다. 구성 부분이다. 구성 부분은 뭐다? 부합이라고 했죠. 부합은 부속물이 아니다. 인정될 수 없다. 맞죠? 95번 건물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매수한 경우 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뭐를 했다?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매수해야 돼.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죠. 언제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그것은 안 돼요. 부속물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우리가 숙박시설에 가서 며칠 잠자는 거죠. 이 며칠 잠자는 것은 임의 규정만 해당하고 강행 규정은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뭐만 되고? 임의 규정만 되고 강행 규정은 안 된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이니까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효력이 없다. 강행 규정.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부속물 매수 청구 효력이 없다. 강행 규정.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를 배제한다. 부속물 매수 청구를 배제한다. 그러면 임차인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효력이 없어. 무효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 청구할 수 있죠. 어디요? 동의 있는 유효하게 적법하게 또는 적법하게 또는요 어떻게 하죠? 동의 있는 전대차는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알겠죠?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특수목적, 그건 안 돼. 임차인의 특수목적은 뭐죠? 사진관 영업시설, 그건 부속물이 안 돼요. 사진관 영업시설, 그 사람만 되는 거죠. 그건 부속물이 아니에요. 유익비도 아니에요. 그래서 유익비도 아니다. 2003번 건물 임차인이 권한에 기하여 중축한 부분에 고조상 영상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으면 뭐다? 부합이다 이 말이죠. 부합이다. 그럼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중축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이거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돼.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건 독립성이 없다고 그랬죠?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냥 여러분요 항상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뭐를 생각해야 돼요? 독립성이 있냐? 부속물. 독립성이 없냐? 비용. 알겠죠? 건물 임차인이 권한에 기하여 중축한 부분에 고정 이용도 독립성이 없다. 부합이다. 그럼 뭐다? 비용의 문제이다. 비용. 부속물 매수 청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독립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 아까 말했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법한 전차인 누구죠? 적법이면 동의 있는 전차인한테 인정된다. 알겠죠? 전차인한테 인정된다. 이렇게. 그다음 법정의 질권이죠. 갑이 자기 소유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여 인도했는데 갑이 임대차가 난 채권에 기하여 X 건물의 보수가 임차인 소유 뭐를요? 동산을 압류,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죠. 그럼 이것을 법정 질권이라고 그래요. 법정 질권. 알겠죠? 그런데요,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죠. 건물을 압류하죠. 이것을 뭐란다? 법정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법정 저당권. 알겠죠? 이건 완전히 다르죠.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 완전히 달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죠. 임차인 소유 동산하고 과실을 압류를 해. 그러면 질권이 설정된 곳으로 봐. 건물을 압류해. 그럼 부동산이죠. 저당권이 설정된 곳으로 봐. 그러니까 법정 질권하고 법정 저당권은 물권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정 질권과 법정 저당권은 채권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전속기간은요,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 그것은 옛날에 나온 건데 이거 틀렸어요. 지금 팔려고 말했다. 전속기간에 영구무한으로 할 수 있다. 영구무한의 전속기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은 영구무한으로 할 수 있다. 알겠죠? 영구무한 이렇게. 그 다음에 강유중이죠.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 감액 청구죠. 우리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이것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차임 증액 청구죠. 차임 증감 청구권도 강행 규정이에요. 분리하면은 효력이 없어요. 분리하면. 임차인의 차임 감액 청구권은 민법의 경우보다 임차인한테 불리하게 약정한 경우 무효가 되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도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불리하면 효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불리한 약정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요, 강행 규정이라는 게 뭐예요? 당사자의 약정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면은 유효, 불리하면은 무효. 이것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차임 증감 청구권, 다 여기 지상물 매수 청구권 다 임차인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무효가 돼. 그런데 임의 규정은 뭐죠? 임의 규정은 불리해도 유효가 돼. 임의 규정은 뭐가 있어? 대표적인 게 두 가지. 비용상한 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비용상한 청구권. 또 뭐가 있죠?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러면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그것은 분리해도 효력이 있어. 차임, 비용상한 청구권, 임차인한테 분리해도 효력이 있어. 이것 빼고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시험에 나오는 것은. 차임, 증감 청구권 다 강행 규정. 분리하면 무효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상물, 부속물 다 똑같아. 그 다음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 강행 규정이죠. 배제하는 것은 무효가 돼. 무효. 214. 토지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 청구권. 이러면 갱신 청구권은 민법 이용보다 임차인한테 불리하게 되면 그건 무효가 돼. 그것을 편면적 강행 규정. 편면적.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임의 규정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비용상한 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비용상한 청구권. 또 뭐가 있죠?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시 임대인의 동의. 이것 빼고는 다 무슨 규정으로 생각을 해라? 강행 규정. 불리하면 무조건 뭐다? 무효. 무조건 임차인한테 포기한다? 무효. 알겠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불리하다 그러면 효력이 인정된다? 틀렸어. 강행 규정.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 부속 매수 청구권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배제하면 그건 무효. 기간의 약정에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한다? 불리한 약정을 한다?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 알겠죠? 다 무효. 못 빼고 비용상한 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시 임대인의 동의 빼고 뭐가 불리하다 그러면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애매하게 생각하지 말고 강행 규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한다? 그럼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무효이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였더라도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어. 그러면 반환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봐봐요. 정당한 원인이 뭐죠? 유치권이나 또 뭐다? 항변권에 기한 것. 그건 적법이다 불법이다? 계속 적으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죠. 적법이지만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되죠. 그런데 사용 수익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사용이익이 있어 없어? 사용이익이 없죠? 이익이 없으면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필요비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해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221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다. 임차권 양도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 약정은 유효이다. 유효이다. 계속 지금 얘기해. 임의 규정. 자, 여러분 일시사용이죠. 일시사용은요 강행 규정은 절대로 안 돼.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은 적용 안 돼. 임의 규정만 적용이 돼요. 일시사용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차임. 차임이란 말이 뭐죠? 차임은 최소한 30일 이상이죠. 그러니까 장기죠. 장기. 차임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 알겠죠? 차임. 강행 규정 안 돼. 임의 규정만 돼. 일시사용은. 일시사용은 뭐죠? 여행지 가서 며칠 잠자는 거잖아요. 한번 볼까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권. 비용상환청권. 그것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일시사용에. 차임 증감청권, 증액감액청권. 이건 강행 규정이죠. 비용하고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시 동의. 그건 임의 규정이고 나머지는 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은 차임이란 것 같이 월세니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시사용에. 부속물 매수청권, 지상물 매수청권, 차임 증감청권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속물에 대한 법정,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법정질권은 뭐예요? 월세를 내지 않으니까 동산이나 또는 과실을 압류하는 거죠. 월세를 안 냈으니까 한 달 이상 살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일시사용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시사용에 적용되는 것은 뭐다? 비용상환청권, 필요비, 유익비, 또 뭐다?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시, 임대인의 동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요. 내가 호텔을 예약을 해놨어. 이틀간요. 그럼 내가 어떤 일로 그 호텔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내 친구한테 대신 가서 잠자러 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건 된다는 이 말이죠. 일시사용에는. 알겠죠?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동임차인이죠. 이 수인이 공동으로 임차하죠. 그러면 연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연대해서 같이. 그럼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요. 갑하고 을하고 병이 있는데요. 이것을 A한테요. 90만 원의 월세가 90만 원. 그럼 어떻게 해요? 갑을 병이 어떻게 해야 돼요? 30만 원씩 내야 돼요. 합해서 90만 원이 내야 돼요. 합해서 90. 그걸 연대 책임이에요. 연대. 알겠죠? 임차인의 목적을 반환할 때는 원상회복이 하죠. 원상회복. 만약 원상회복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원상회복하고. 그런데 이 원상회복은요. 임대인의 잘못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죠. 임대인의 잘못으로 임대차가 종료돼도 원상회복을 하는 거예요. 임대인의 잘못으로 임대차가 종료돼도 원상회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임차인의 권리죠. 여러분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봐볼까요? 부속물 매수 인정되죠? 비용상환청권 인정되고 보증금 반환채권, 임차권 다 인정되네요. 알죠? 임차인한테 인정. 여기서 임대인한테 인정되지 않는 거 부속물 매수 인정되지 않고 임대인은요 보증금 반환채권 안 되죠. 임차권도 안 돼. 임차권은 누구한테 인정되는 권리죠?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아니고. 자, 증명 책임이죠.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증명해야 돼. 내가 보증금을 줬다고 하는 것을 증명 책임은 임차인한테 있다.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X 토지를 10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했다. 3.3조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뭐야? 문제가 왜 없어? 문제가 없네요.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알겠죠? 문제가 없어. 어? 문제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문이 빠졌네요. 잘 됐네요. 시간이 단축돼 가지고. 자, 보증금은요.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할 때는요. 봐봐. 원래 임대차는 보증금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이유가 뭐예요? 보증금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증명해야지. 보증금을 지급했다. 누가요? 임차인이 부담한다. 아시겠죠?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임차인은요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죠.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았다 전속 중일 때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누구의 권리이다? 임대인의 권리이다. 33번은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이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항변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잖아요. 항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이죠. 적법이니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없죠. 하지만 여기요 사용수익 한다. 계속해서 사용수익하죠. 사용수익하면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반환해야 된다.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항변권이나 유치권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한 것은 적법이지만 사용이익은 반환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엇은 반환한다? 사용이익은 반환한다 이렇게.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요 채권이에요. 여러분 채권인데 딱 5시간 정도 됐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채권인데 이게 지금 거의 몇 문제냐면 200문제 정도 되는 200문제 되는 지문을 좀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혼자서 만약에 이걸 혼자서 집에 가서 채권법을 본다 그러면요 내 생각이요 하루 내에 걸려도 안 될 수 있어요. 읽다가요 보다가요 지쳐가지고 무슨 말인지요 한 3장 보면요 앞에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차라리 그냥 듣는 것이요 훨씬 더 빠르고요. 학생들 그러죠. 내가 말했잖아요. 듣고도 어차피 내가 정리해야 되니까 시간이 낭비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더 1차를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번 더 들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배속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미 배속을 해놨으니까.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이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죠? 원래는 이번 주 일요일 날요 물권법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법 하려고 했더니요. 야간반들, 이거 야간반이 물권법이잖아요. 야간반들이요. 그것을 자기네도 독자적으로 공부한다 해가지고요.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왜냐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죠? 화요일 날 이미 지금 자료 줬죠? 그 자료 가지고 특별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특별법은 우리 민법에서는 6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의사법까지 하면 모두 몇 문제가 나오냐? 한 9문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채권법은요, 10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봐봐요. 지금 채권법 5시간에 1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권법은요, 거의 한 10시간 정도로 해야 돼요. 9시간, 10시간. 그래도 물론 짧지만 그 시간 정도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이론 강의라면은 얼마 정도 걸리냐면 40시간 정도 걸려요. 물권법이요. 그런데 이제 요약을 하니까 이 문제만 가지고 하니까 10시간이면 끝나긴 하지만 10시간 공부해가지고 14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채권법은요, 5시간 만에요. 10문제가 나오니까 어디가 더 훨씬 더 간단해요? 채권이 훨씬 더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민법 총칙 하나 문제는 얼추 시험을 맞출 수가 있어요. 듣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선학기 3년이잖아요. 그런데요, 물권하고 채권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물권 있잖아요. 채권 있잖아요. 이 채권을 10문제를 다 맞춰야 돼요. 여러분 채권법 보면 알겠지만 희한한 문제는 없어요. 항상 보면 그 안에서 다 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32에 33의 문제를 한번 보면서 보란 말이죠. 그러면 32에 33은 독자적으로 나오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0문제가 거의 그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혼자 이걸 다시 보려면 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차라리요 그냥 강의를 듣고 혼자 일요일 날 있잖아요. 그냥 강의를 딱 혼자 그냥 5시간 듣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특별법은 16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특별법 같은 것은 딱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벗어나지 않아요. 그 범위 안에서만 시험에 나오니까. 그럼 16문제에다가 민총에서 한 7, 8문제 맞추고요. 그다음 물권법에서 다 맞추고요. 그러면 겨우 90점밖에 못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면 돼. 그리고 물권법은요. 너무 놀라지 말고 그냥 80점만 맞아 그러면. 그러면요. 물권법은요. 양이 좀 되죠. 양이 좀 되는데 나눠야 돼. 어디까지 나누느냐? 소유권 전까지 나누냐? 소유권 이후부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까지 할 것인가? 왜냐하면 소유권도 2-3문제가 나오거든요. 알죠? 그러니까 그 뒤에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여기는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만 딱 보면 한 6, 7시간밖에 안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든지. 알겠죠? 그 다음에 채권법 보고 특별법 보면은 여러분요, 민법이 상당한 점수가 오를 거예요. 근데 혼자 공부하잖아요. 혼자 공부하면 공부는 정말 많이 한 거예요.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들으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긴장할 때는요 좋다고 봐요.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요 민사특별법은요 간단히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민사특별법도 내용 자체는 채권법과 양이 똑같은데요 설명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